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홍콩에서 요새 진행되는 일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 홍콩은 정말 자유시민이구나. 물론 그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 700만 명 정도가 똘똘 뭉쳐서 한 도시로 살고 있으면서 영국식 라이프 스타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신민으로 전락해 왔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든 간에 지난 한 두어 달 동안 이제 거의 3달 되죠. 6월 말이니까 홍콩 시민의 그 분투는 그야말로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들의 그 스코프나 우리들의 그 안목 혹은 우리들의 그 관점 또 행태 이건 개돼지스럽다라고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국내 언론에서 거의 보도를 안 했는데요. 지난 23일 그러니까 25일이 일요일이니까 24일이 토요일이고 23일이면 금요일이죠. 23일 금요일 밤에 홍콩 시민 수십만 명이 홍콩을 뺑뺑 돌아가면서 약 44km에 걸친 도로에 지금 사진에서 보이듯 이런 인간띠를 형성했습니다. 한번 잠시 동영상으로 볼까요? 예, 가도 인간띠죠. 이게 44km인가 뭐 50km인가쯤에 걸쳐서 홍콩을 뺑뺑 돌아가면서 이러한 인간띠가 형성됐습니다. 바닷가도 가고 산도 넘고. 이 인간띠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이날이 8월 23일이 꼭 30년 전에 지난 꼭 30년 전에 천안문 사태가 있었듯이 꼭 30년 전에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 발틱 3국에서 인간띠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30년 전 8월 23일 날 발틱 3국에서 있었던 인간띠입니다. 이건 굉장히 길어요. 675km 정도 되고요. 참여한 사람은 약 20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 사건입니다. 홍콩의 인간띠는 발틱 3국의 인간띠를 이제 그 기념하기 위한 또 거기에 빗대서 홍콩의 운명을 이야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발틱 3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별로 조명을 안 했는데 실제로 이 발틱 3국 인간띠는 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이제 1989년 8월 23일 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 약 200만 명이 참여해서 675km 정도를 연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날이냐? 이날이 1939년 8월 23일 나치 소련 사이에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에 불가침 조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이 불가침 조약에 의거해서 이게 이제 갈라먹기 조약인데 의거해서 소련이 1940년 8월에 이 발틱 3국을 침공해서 발틱 3국을 소련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인간띠 행사를 했을 때 발틱 3국에서 1989년 8월 23일 날 저기서 보시다시피 관짝을 놓고 그 관에다가 나치 깃발과 소련 깃발을 세워놓고 인간띠를 벌린 겁니다. 이때 발틱 3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발틱 3국의 공식 명칭은 뭐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소비에트 리퍼블릭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련의 일부입니다. 지금 마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뭐 이런 데가 소련의 일부였던 것처럼 당시 발틱 3국은 소련의 일부였습니다. 소련의 일부였던 발틱 3국의 사람들이 무려 갑자기 200만 명이나 길로 튀어나와서 저렇게 소련과 나치의 관짝을 놓고 사실상 독립을 선언한 날이 1989년 8월 23일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9년 8월 23일 날 홍콩 사람들이 같은 발틱 3국의 날에 맞추어서 이렇게 인간 사슬을
만든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미가. 이게 뜻이 뭐겠어요? 발틱 삼국이 소련의 일부였다가 자유를 선언하면서 독립을 부르짖은 날이 바로 30년 전 이날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홍콩 사람들이 자유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그 날짜를 택해서 인간띠를 만든 건. 발틱 삼국의 역사에 빗대서. 홍콩 사람들 대단한 거죠. 그날이 그날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 8월 23일이 발틱 삼국의 자유 독립의 날이다. 홍콩도 8월 23일을 자유 독립의 날로 선언하겠다. 그래서 인간띠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홍콩 사람들의 지금 세계사적인 그런 문제의식, 세계사적인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천안문 그 학살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시위가 천안문 학살 때 맞춰서 시작됐잖아요. 사실 천안문과 홍콩은 뭐 엄청 멀죠, 거리도. 그리고 언어도 다르죠. 홍콩 사람들은 캔토니스, 광동어를 하고 천안문에 있는 베이징 사람들은 북경어를 하죠. 맨더린을 하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거리도 멀고 그리고 저것도 없는데 별로 관계도 없는데 그 천안문이 중국 자유화의 상징이다. 그리고 우리 홍콩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자유화다. 그래서 천안문 그 날짜에 맞춰서 지금 시위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지금 시위가 이제 피크로 해서 치달아 가니까 드디어는 발틱 3국의 경험을 끌어들여서 1989년 8월 23일 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인간사슬을 만들어서 소련으로부터의 자유 독립을 선언했듯이 오늘 2019년 8월 23일 날 우리 홍콩 사람들이 인간사슬을 만들어서 중국으로부터의 자유 독립을 선언하겠다. 이렇게 이제 퍽 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살벌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다시 한번 발틱 삼국의 그 역사를 한번 보죠. 이 발틱 삼국은요, 그 인민민주주의에 의해서 사회주의화가 됐던 게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라는 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그 끝 무렵에 지금 사진에 스탈린의 왼쪽에 앉은 사람, 지금 사진 보면 맨 왼쪽부터 보실 때 즈다노프, 그 스탈린의 복심입니다. 그리고 스탈린, 그리고 히틀러가 앉아 있네요. 이 사진의 맨 왼쪽에 앉은 즈다노프가 스탈린의 꾀주머니인데 이 즈다노프가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주체사상파다 하군 NL이다. NL이라는 건 제가 문자 한번 운동권의 족보를 잠깐 설명드릴 텐데 민족해방, National Liberation의 줄임말입니다. National Liberation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NL이라고 부르는데 주체사상은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족해방을 해야겠죠. 그래서 NL이라고 부릅니다. 즉 NL이라는 것은 주체사상의 다른 표현입니다. 거기에서 맞서서 잠시 노선투쟁을 벌이다가 나중에 산호맹 무렵부터 무릎을 꿇은 PD라는 게 있습니다. PD는 무엇의 줄임말이냐? 바로 이 인민민주주의의 줄임말입니다. People's Democracy. 이 인민민주주의는 하나의 혁명 노선으로서 이 기본적으로 그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점진적 살라미로 해야 편하다 이 뜻입니다. 점진적 살라미라는 게 뭐냐?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다짜고짜 노동자 농민의 사회를 만든다. 그러면은 반발이 크다 이거예요. 아, 우리 민족 자본가도 우리 편이야. 민족 상공인도 우리 편이야. 양심적 지식인도 우리 편이야. 양심적 종교인도 우리 편이야. 그래서 우리 편이 많은 척하고 만들고 겨냥은 딱 어디에다 하냐? 군인, 경찰, 군인 간부, 경찰 간부. 그 다음에 대기업, 고위직. 여기만 딱 겨냥해서 고기를 먼저 딱 쳐내요. 목을 잘라요. 그러고 나서 또 한 5, 6개월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엔 종교가 반동분자들이 많아. 그럼 이제 종교인을 딱 겨냥해서 또 목을 쳐내요. 그 다음엔 또 한 5, 6개월 있다가 중소 제조업자들의 반동분자들이 많아. 그걸 딱 겨냥해서 목을 쳐내요.
또 한 5, 6개월 있다가 그러고 보니까 중소 상인들 중에서도 반동분자가 많아. 그걸 겨냥해서 목을 쳐내요. 그리고 또 5, 6개월쯤 있다가 그런데 이거 농민들 중에서도 이 중농, 부농들 중에 이 반동분자들이 많은데 그걸 겨냥해서 목을 쳐내요. 이런 식으로 살라미 식으로 한꺼풀 한꺼풀 벗겨나가다 보면 그래서 혁명을 일상화시키는 거죠. 한꺼풀 한꺼풀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남는 건 뭐냐. 소련식, 스탈린식, 소비에트 사회가 남는다 이거예요. 그게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입니다. 따라서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하면 한꺼번에 피바다가 안 벌어져요. 살라미니까. 그런데 아까 발틱 3국의 역사를 보셨듯이 저기는 1940년 여름에 소련이 점령해서 한꺼번에 소련의 일부를 만들어버린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 엄청 죽었습니다. 저기는. 원스텝 소련식 공산화를 했거든요. 점령을 해서. 그러면 이 발틱 3국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무지막지한 사람이 엄청 죽어나간 원스텝 소련식 공산화, 소련의 일부가 된 날. 그날이 언제냐? 소련이 침공한 날이 아니다 이거요. 그건 이미 1939년 8월 23일 독소 불가침 조약에서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에 나눠먹기가 형성된 바로 그날이다. 그래서 그날을 딱 집어서 발틱 3국 인간사슬을 만들면서 사실상의 자유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50년 전에 그날. 자, 이 날에 딱 맞춰가지고 홍콩이 인간사슬을 만든 거예요. 홍콩 사람들이 아는 거죠. 발틱 3국이 소련의 압제를 뚫고 자유독립을 선언했듯이 30년 전에 이제 홍콩 사람들이 중국의 압제를 뚫고 자유독립을 선언하겠다. 라는 움직임을 보인 게 바로 지난 금요일 8월 23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그럼 앞으로 홍콩 민주화 시위는 어떤 양상을 보일 거냐. 이게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 말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지금 홍콩 민주화 시위가 힘을 얻어감에 따라서 요구 조건이 점점 이제 구체화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5대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첫째, 홍콩 성호환법을 완전히 포기해라. 둘째, 경찰의 가혹 행위를 조사해라. 셋째, 지금 체포된 사람들을 폭동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폭동자 분류를 취소해라. 이 폭동자로 분류되면 지금 법에 의하면 10년형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취소해라. 넷째, 체포자를 사면해라. 다섯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향항특별행정구 입법회, 영어로 레코라 그럽니다. Legislative Committee, 그러니까 의회예요, 일종의. 여기에 의원을 전원 직접 선거해라. 지금은 현재 50%만 직접 선거하고 1200명 중에 나머지 50%는 중국 공산당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의회가 아니겠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50%를 문재인이 임명하고 나머지 50%만 직접 선거한다. 그럼 그게 우리나라 국회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의회를 100% 직접 선거해라. 그리고 홍콩시장, 행정청장. 지금 현재는 의회에서, 레코에서 간선을 하는데 이거를 의회 자체를 100% 직접 선거하고 이 홍콩시장도 100% 선거회에서 뽑아라. 이게 다섯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저 다섯 번째가 되면 홍콩은 사실상 자유독립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독립을 주장하거나 혹은 그걸 표현을 그렇게 안 할 뿐이지 홍콩의 획기적 자치, 홍콩의 자체로서의 온전한 하나의 저거를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대거 약진할 거기 때문에 홍콩이 자유독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런 주장이 나온다고 해서 중국이 홍콩을 밟을 수 있냐? 대규모 유혈 사태를 일으켜서 밟을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못 밟냐? 대규모 유혈 사태, 1000명, 10,000명 죽어나가는 유혈 사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700만 명이 8월 23일을 끄집어들여서 발틱 인간사슬의 날을 끄집어들여서 홍콩 인간사슬을 만드는 정도로 의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의식이. 밟아서 5,000명 죽어나가면요. 다음번에 100만 명이 나 죽여봐라 하고 나와요.
200만 명, 300만 명이. 밟아도 밟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정도 이르면. 두 번째 이유. 홍콩을 통해서 지금 중국이 메이드 인 홍콩으로 물건도 다시 재포장하고 그다음에 홍콩을 통해서 중국이 국제금융시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콩이 박살이 나면 중국 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홍콩이 박살이 나면요. 거기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요. 전 세계에서 금융, 시장, 기술 모든 것에 대해서 중국 보이콧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중화인민공화국이 폐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콩을 밟질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는 거냐. 앞으로 해방구로 흘러갈 거예요. 중국 제어력이 약화되면서. 물론 저렇게 계속 시위가 있으니까 경기가 침체하겠죠. 그러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쟁이 일어날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홍콩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냐? 아마 중국 쪽 리스트에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발에 그렇게 절해서 못 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좀 덜하신 분들, 일반 분들은 홍콩에 가셔서 너무 위험하지 않은 현장으로 살살 돌아다니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도 이번 주 말에 여름 휴가를 가는데 홍콩으로 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더 돈은 못 보태줬지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 나한테 기념품 사오면 당신은 해고다. 지금 기념품 사고 돌아다닐 군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일주일간 홍콩은 지난 금요일까지가 일주일간 홍콩은 평화 모드로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8월 25일 시위부터 굉장히 살벌해졌습니다. 그래서 화염병이 등장했고 보도블락이 등장했으며 24일 시위부터 토요일 시위부터 보도블락 뜯어서 막 던집니다. 몰리던 경찰이 권통 실탄을 공중에 대고 발사했습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끌고 나와서 뿌렸습니다. 경찰이 당연히 체류액도 많이 뿌렸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에서 밀고 밀리면서 홍콩은 결국 중국 제어력이 극도로 약화된 사실상의 해방구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상황이? 한마디로 너무나 한국다운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틱 인간띠는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 이게 이제 발틱 3국이 소련의 일부로 강제 합병당한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동구권이 인간 학살장이 된 날입니다. 사실은. 이 인간 학살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 깨지고 그러니까 소련은 주로 누구를 잡아 죽였냐면 그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이 마이너리티 약소민족을 엄청 탄압해서 잡아 죽였고 독소 전쟁 전에 41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 깨지는데 나치는 누구를 잡아 죽였냐면 슬라브인과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41년에 독소 전쟁이 붙으니까 나치가 밀고 들어가면은 유대인과 슬라브인 잡아 죽이고 새로 점령한 지역에서 소련이 그걸 회복해서 다시 나치 쪽으로 밀고 들어가면 나치랑 협력했던 우파들, 반공주의자들, 그 다음에 소수민족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동구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에 젖은 땅, 블러드랜드라고 부릅니다. 피바다라고 부릅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이 피바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판을 깔은 게 바로 1939년 8월 23일입니다. 그러면 1939년 8월 23일 날 그 판 깔은 거에 대해서 발틱 3국 사람들이 인간띠 만들어서 200만 명이나 튀어나와서 항의하면서 이제 우리 소련도 싫고 당연히 그 전에 나치는 당연히 싫은 거고 우리 자유 독립할 거야 라고 선언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홍콩 사람들이 지난 8월 23일은 발틱 인간띠가 상징하는 바를 빌어서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유 독립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상 선언한 날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간띠가 있은 적 있나요? 한국은 DMZ 평화의 인간띠에는 어떠한 반전체주의도 없습니다. 인류 최악 전체주의 학살 사교 집단인 북한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니까 오케이라는 시그널을 보낸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한국 저게 지금 사진이 한국의 DMZ 평화의 인간띠 사진입니다. 저 애들은 또 어떻게 다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교조 교사가 이끌고 나왔는지. 이거는 언제 있었던 행사냐?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행사입니다. 그럼 왜 올해 4월 달에 이 행사가 왜 있었냐? 작년 18년 4월에 판문점 선언 후속 행사입니다. DMZ 평화의 인간띠. 그러면 왜 이거를 이렇게 길여서 했나? 그 판문점 선언 후속 다음에 2018년 10월 23일 날 국무회의가 희한하게 셀프 비준이라고 부르는, 원래 비준은 국회가 하는 거거든요. 국무회의가 의결 비준해 버렸잖아요.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때 합리화 로직은 뭐냐? 첫째, 4월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후속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준 동의, 국회 별도의 비준 동의가 불필요하다라는 해결망측한 논리. 두 번째, 군사 합의서, 9월 달에 맺어진 군사 합의서는 재정 부담 입법 사항이 아니라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해결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이른바 국무회의의 의결 비준을 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2018년 10월 23일 날 펼쳐진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대기를 여족죄가 앞으로 문재인 집단의 이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이거 여적죄인데 일종의 사람들 말이 왜냐? 북한과의 대치를 무장 해제시켜서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접수를 용이하게 만들어준 사건이라고 해석이 되면 이건 여적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적죄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국무회의 의결 비준이라는 해결망측한 방식을 동원한 거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 돌았던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국무회의에 의한 해결망측한 의결 비준을 6개월 지나서, 즉 올해 4월이 됐을 때 합리화하려는 그러한 이벤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판문점 인간띠 잊기. 자, 홍콩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홍콩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인간띠를 형성하고 그 인간띠를 형성한 나를 우파 전체주의인 나치와 공산 전체주의인 스탈린 사이에 짝짝꿍해서 발틱 3국을 헤쳐먹었던 8월 23일, 그리고 그것을 50년 후에 비판하면서 발틱 3국의 사실상의 독립을 선언한 8월 23일, 그 날짜에 맞춰서 홍콩 사람들이 인간띠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개돼지스럽게,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이제까지 인간띠 형성했다는 게 북한의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대량학살 사교체제가 우리 민족끼리니까 같이 손잡고 쎄쎄쎄 해야 된다라는 뜻의 DMZ 평화의 인간띠 밖에는 이제까지 존재한 바 없습니다. 홍콩 사람과 비교해보면 홍콩은 자유시민이고 대한민국은 개돼지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네요. 굉장히 침울한 그런 고백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